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친구 2호입니다. 오늘 마지막 정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원인데 지금 카메라가 보여지는 정원에서 사실 이쪽 정원을 바라보면서 제가 디자인이라는 것을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위치가 바로 그 위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원이 지금 제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긴 면적, 상당히 긴 정원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원의 되게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긴 정원이라는 것을 하나의 정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넣어놨을 때에 공간마다 방에서, 거실에서, 주방에서 봤을 때마다 공간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금 카메라에 보여지는 것처럼 정원을 만들었을 때에 가장 멋스러운 공간들을 만들어내겠다는 확실히 욕심이 있었죠. 그럼 왜 그 위치여야 됐냐라는 것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정원의 거실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가장 많이 쉬어서 있었던 공간, 아니면 그곳에서 음악을 듣거나 내가 책을 보거나 낮잠을 자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라는 것이 정원을 디자인할 때 되게 중요했던 공간이었던 것이고, 자, 그런 공간에서 정원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보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정원을 디자인할 때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위치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원의 거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원 디자인의 모든 선적인 것들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카메라를 거기서 왜 놔뒀냐면 사실 이 조적벽이에요. 이 조적벽은 지금 사실은 허브를 심고 텃밭을 만들고 뭐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런데 이 조적벽이 뜬금없이 뚝 튀어나왔는데 곡선 값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거실이라고 하는 정원 거실이라는 곳에서 이 정원을 바라봤을 때 이 높낮이가 먼저 이미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라는 것이 조적벽을 통해서 라인을 쭉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봤을 때 이 정원이 한 번에 싹 열려지지 않고 이러한 선들 속에서 식재가 되어지다 보니까 더욱더 입체적인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것들을 이 조적벽 하나가 만들어줬던 것이죠. 이 정원의 가장 특징은 요 화단이라는 것이 있었냐 없었냐는 거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점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조적벽 라인 하나를 그은 것 때문에 정원이 많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가 메인 정원 거실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인데, 사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벽돌을 놨던 것들은 여기에 정원 파고라가 하나 놓여질 텐데, 이 파고라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 파고라는 그늘도 필요하지만 겨울로 아니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 기대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이 팥배나무가 지금 심겨져 있는 위치도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나무는 늘 정원의 가장자리에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고정값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뜬금없이 가운데에서 뭔가 이렇게 식물이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어떤가요? 늘 고정적으로 돼 있는 가장자리에 식물이 심겨져 있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제가 바둑의 점적인 요소라고 얘기했죠. 얘가 어떻게 보면 아까 고추나무도 메인 역할을 하지만 사실 이 팥배나무가 꽃이 핀 다음에 열매가 달렸을 때에 겨울철에도 여기서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열매들이 반짝반짝 한번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 이 중심나무가 요 정도에서 전체 정원을 이렇게 중심값으로 관장하듯이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 위치, 중심값을 가지고 있는 높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나무 심을 때 언제나 내가 어디에다가 어떤 그런 나무를 심어서 중심값이 되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계산해 보면 그 되게 재미난 요소들이 하나 생기게 되어지고요. 지금 정원에서 보시면서 그 다음에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는 뭐냐면, 어제 설명을 못했지만 에메랄드 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한 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실 정원 바로 옆에 쪽에도 한 그루 제가 좀 심어 놨습니다. 사실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은 뭐냐면, 정원에서 되게 긴장감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록수들을 저희가 식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적인 것들이 정원에
갑자기 하나 툭 올라오다 보니까 내가 각도,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그 정원에 바라보는 각도가 바뀔 때마다 저런 하나의 변화 요소 때문에 변화된 정원을 볼 수 있는 식재가 또 이런 상록수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파고라는, 정원의 파고라는 지금 한 5m에 한 3m 60 정도의 폭으로 지금 만들어내고 길쭉하게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 정원을 바라봤을 때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텃밭을 바라봤을 때 모습을 함께 어떻게 바라보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이 파고라가 가지고 있는 이치적 선정이기도 하고 그게 정원의 거실의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은 뭐냐면 지금 가까이 와서 보시면 여기 제가 늘 요즘 데크에다가 제가 이렇게 불놀이 할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놨죠. 여기도 앉을 것이고 이 가장자리도 앉으면서 정원 거실과 내가 불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식구들이 와가지고 불놀이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저쪽 정원 거실에 파고라에 들어가서 차를 나누고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텃밭의 위치를 제가 이쪽을 좀 잡아 놨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 요리를 하고 바베큐를 하고 할 때에 바로 옆쪽에 이렇게 조금 재미난 요소들 아니면 좀 편리한 요소들을 만들기 위해서 텃밭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텃밭은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웬만한 겨울에도 뭔가 키워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를 좀 만들어 놓다 보니까 좀 늦은 겨울까지 아니면 가을까지 아니면 조금 이른 봄에도 얼마든지 채소를 길러 먹을 수 있는 그런 화단을 하나, 둘, 세 개 만들었죠. 텃밭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보면 고랑과 이랑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금처럼 약간 높이감만 좀 만들어 놓게 되어지면 훨씬 기능적이고 예쁜 텃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여기 좀 있습니다. 마지막 공간 안에서는 작은 공간일 수는 있지만 이 공간에서 되게 입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재 기둥을 저희가 올려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목재 기둥을 올려놨고요. 여기 덩쿨성 식물을 심어서 얘네들이 공간을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면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카메라가 서 있는 바로 뒤에 하나, 그래서 세 군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꽃기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좀 전에 팥배나무가 할 수 없는 역할들, 그러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상당히 입체적인 어떠한 공간을 이 꽃기둥이라는 것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정원이라는 거 하는 것에 있어서 디자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디자인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공간 안에서 편리성과 미적인 완성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좀 생각하기로는 언젠가 좀 기회가 되어지면 이호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정원들을 버스 한 대 여러분들 같이 올라타서 정원을 함께 투어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회가 되면 현장 속에서 오늘 화면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원을 디자인하는 힘을 길러볼 수 있으면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일 동안 공간마다 다른 정원들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설명해 봤네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